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너김입니다. 오늘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이주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역사학자시죠. 자, 교수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주천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원광대학교에서 역시 그 사학과 교수로 31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제목은 건국전쟁과 좌파 역사학자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한 걸 말씀해 주신다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강만기 교수님이신데 제 은사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74년도 입학을 했을 때 명강으로 소문나신 분이에요. 네. 강의 잘하시는 분으로. 자, 그러면 강만기라는 역사학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제 우리 건국전쟁, 건국사와 연결되면서 이승만 정권을 이제 문제가 있다. 친일파 청산을 미진했다. 북한 정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수행 능력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군부 부패라든가 뭐 그런 걸 지적하시고, 또 김구라든가 김규식이는 평양을 가면서 북한 공산노동당하고 어떤 김일성하고 협상과 타협을 하려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46년 6월에 그 정읍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해서 우리나라의 분단 체제를 만든 원흉이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이승만을 도와가지고 정권을 잡게 했는데 남북한의 분단을 만들어낸 원흉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15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 독재, 장기집권을 해서 타이틀은 문민 독재자라 해가지고 아예 그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만길이라는 이 학자가 이승만 대통령을 뿌리부터 그야말로 꼭대기까지 전부 다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그걸 또 학문적으로 막 그냥 학설도 만들고 책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그 타이틀 하나하나 제목을 적어오셨죠? 그 타이틀 하나하나 뭐가 틀렸다는 걸 교수님이 지적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8년 4월 달에 김구하고 김규식이가 정시백에 꼬여가지고 평양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완전히 들러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뭐 미군 철수하라고 요구도 하고. 주장을 하나도 못하고. 그래 왔는데 강만길 교수는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실패했지만 역사적으로 후일의 위대한 작품으로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단독 정부를 하려고 분단 체제를 했다. 분단 정부를 단정 수립을 노력을 했다. 그런 게 이제 그 결정적인 문제고, 왜냐하면 북한에는 46년 초에 이미 북조선 인민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미 그 국회라든가 입법부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이런 걸 다 군대라든가 완전 공산 독재 체제. 미군정 북한 소련 군정의 그 백업 아래 국가 형성을 분단 체제를 더 빨리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건국보다도. 그런데 북한의 그 기록이라든가 자료라든가를 무시하고 이승만에게 그걸 뒤집어 씌운 게 그게 첫째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위험 문제지요. 강만길 교수는 강의 시간에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전혀 우리한테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도. 제가 강만길 교수님이 강의를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 들었거든요. 제가 뭐 나중에는 서양사로 움직였지만은 강의를 전부 다 들었죠. 기억이 나는데 공산당 비판이 없어요. 이분이 그 마산 출신인데 1933년생인데 마산에서 인민괴뢰군이 와가지고 마산이 함락될 뻔했단 말이에요.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공산주의의 위험, 6.25의 그 참상, 인민군이 내려와서 학살한 거 일체 그런 걸 말씀을 잘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공산주의자인가요? 공산주의자는 아닌데요. 그 정체성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25 때 이제 한국군이 굉장히 부패했다고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군 수준이 그 북한군에 비해서 또 막 건국해가지고 이게 좀 미국 원조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렇지. 비행기라든가 탱크라든가 탱크 한 대도 없이 그런 수준을 좀 이해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대한민국의 건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난도질했고, 또 이제 3.15 부정선거가 아니라도 그 부통령 선거 그 조병옥이죠. 조병옥이가 사망하면서
대통령 당선은 끝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병옥 박사가 사실 사망하면서 예. 대통령은 자동이 끝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할 이유가 예, 전혀 없죠. 근데 이기붕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가 예, 대통령 선거에 지가 되려고 조작한 거를 다 이승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건국전쟁 100만 명이 도피했을 때 우리 김정영 감독이 아주 그 고생해가지고 몇 번씩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료 이승만 자료 모으면서 자기도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 제가 가져간 거 보면 역사가의 시간이라고 이 사람이 쓴 이 회고록 자서지입니다. 제가 이제 헌책방 가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이제 헌책방 가가지고 우연히 발견하고 아 이건 제가 3번 읽었습니다. 해가지고 미래 한국 그다음에 월드뷰 자유일보에 이제 기고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역사가의 시간 보면은 이승만의 그 한미동맹 없죠. 그 다음에 이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업적이 많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분이 이 민중을 그 신으로, 역사의 신으로 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운동력은 민중, 피플 파워의 맹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민중이 움직인다. 그 이제 3.15 부정선 같은 거 있죠. 5.18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민중사관의 소유자였고. 민중사관이구만요. 민중사관. 민중이 신이라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죠. 이제 민중신학도 연결되죠. 민중신학. 스탈린과 레닌이 말하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더 한 가지 소개를 한다면은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그리고 20세기에 이제 우리 남북한 분단 시대를 incomplete nation이라고 봐요. 불완전한 나라들이다. 완전한 나라가 되려면은 통일이 돼야 되는데 남한도 북한도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분단 체제다, 분단 시대다, 불완전하다. 어느 나라 국민도 어느 나라 국가도 남북한은 불완전한 국민, 불완전한 국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토피아, 이 구름 위에 있는 유토피아의 통일 국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꿈속에 있는 이 역사는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거든요. 신학이라든가 철학은 주의주장 가지고 이게 항문이 돼요. 역사는 근거하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기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나간다면 이 통일 논의도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하라. 이제 공산당하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월남 같은 경우에 협상 통일해가지고 미군 철수했지 않습니까? 파리에서. 그리고 2년 뒤에는 월맹군 탱크가 들어왔잖아요. 적화 통일됐죠. 그런 역사적 근거를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회담만 하면 된다.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떤 흡수 통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흡수 통일도 안 되고 월남 같은 이 무력 통일도 안 되고 삼국 시대 같은 전쟁으로 인한 무력 통일도 안 된다. 비스마르크 시대. 그러면 우리는 남북한 공산주의하고 협상을 해서 평화 통일하라. 이런 식인데. 북한이 정상적인 대화 상대가 됩니까? 아니, 근데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민족 논리입니다. 네. 남북한은 공산주의든 자유진영이든 같은 민족이니까 어쨌든 간에 죽으러 사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내세우는 게 민족이잖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끝까지 내세우는 게 민족 아닙니까? 지금 고려대학교 타이틀이 민족사학 아닙니까? 민족사학입니까? 제가 학교 들어가가지고 민족사학이라면 뿌듯해요. 네. 근데 강말 교수님 듣고 민족사관을 세워야 된다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학자가 되는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이 저한테 굉장히 그 당시에 막 가슴이 뛰어요. 네? 식민사관을 극복해가지고 너희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자본주의 맹하론 일제 침략이 없어도 우리는 근대화 될 수가 있었다. 그런 힘이 있었다. 너희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민족사학을 일으켜라. 신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하는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그때 민족주의가 피가 끓었어요. 60년대, 7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민족주의, 대학교 민족사관으로 민족 내셔널리즘 그 일제히 항일운동 이야기하면 피가 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내가 사업자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학하고 이제 역사학자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민족주의라든가 민족사관이 용어 자체부터 개념부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용어가 구렁이 담는 것 같듯이 이 공산주의의 통일전선에 아주 먹히기 쉬운 게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라. 저는 거꾸로 예. 공산주의자들이 이름을 바꿔서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살짝 이렇게 접근해서 인민선동하는 바로 그거예요. 레닌하고 스탈린이 그 민족 이론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제3세계 들어가서 이용을 해서 이 독립운동을 유나이티드 프론트로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 지침이 나와 있어요. 벌써 민족주의 이용하라고. 강만길 같은 자들은 바로 그런 자가 아니냐 이거죠. 아니 그래서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거죠. 이분이 70년대에 일본에 자주 갔거든요. 80년대하고 꼭 조총련 인사하고 접촉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간첩이지 뭐. 그래가지고 조총련에서 강연회를 통일 강연회를 하라면은 절대로 리젝션이 안 와요. 얼큰이 해가지고 무조건 간다. 아니 이 책에 조총련하고 전교조의 통일 특강을 받았을 때 나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 것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가 차는 이야기예요. 공산주의자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냥 겉으로는 민족사학자지만 예. 사실상 이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장된 아니 그러니까 사학자 아니냐 여기 이제 사회주의 문제인데 60년대 70년대까지는 항일운동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항일운동가를 연구를 깊이 하고 이 업적을 안 떼어줬어요. 역사학자들이. 공산주의가 금기사항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강 교수님은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항일운동한 일제시대에 항일운동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업적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김일성의 항일운동 인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반발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놓고 공산주의는 얘기 못하죠. 일본을 근거로 해서 항일을 했으니까 공산주의자 인정하자.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를 전폭적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0년대에 하면서 학자들 많이 키웠어요. 50몇 명을 자기 석박사로 제자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굉장히 기마이가 좋아요. 자기가 책, 저서 그런 거 거의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장학금 또 이제 선상 같은 거 팔아가지고 강만일 장학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박사 이 제자들은 완전히 강만일 교수의 인품에 미쳐버려요. 신이 되는 거야, 신이. 아이고, 신이 되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제자를 키웠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게 참 안타깝죠. 제가 참 존경했던 스승이에요. 훌륭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인품이 이제 제자들한테 주는 거는 그런 거라니까. 그야말로 뭐 겉으로는 되게 좋은 척하면서 결국 공산주의자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 강만길이라는 자하고 이영희라는 자와 이영희 그 백낙청. 그 차이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전공 분자죠. 전공. 그러니까 그 얘기를 쉽게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역사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분 이영희 교수는 그 정치학 쪽이고, 이 백낙천 교수는 영문학 쪽이거든요. 잡지 영문학 쪽이고, 강 교수님은 역사학 쪽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셋 다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셋 다 중에서 저는 강명 교수님 책임이 크다고 봐요. 왜냐? 지금 노무현 대통령 취임했을 때 기회주의자가 뭐 설치고 승리하고 그런 정의가 이제 뭉개진 그런 시대는 없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척표청산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며 그다음에 이제 4.3 때 추념사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가 4.3 추념사도 제주도로 4.3이 민중항쟁으로 해가지고 합리화시켰거든요. 그들이 못다한 꿈에 이 통일국가를 만들려 했는데 그런 이상이 뭉개졌다. 그것이 강의 시간에 강 교수님의 교재에서 그 역사인식 그대로예요. 친일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의가 설치는 그런 나라 기회주의자가 되었다는 거 똑같아요. 결국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중국 때문에 분단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완전히 일본이라면 왜냐하면 193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한국의 성명,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역사, 그거를 못 배우고 한 것에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해를 하는데 그런 항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일국이 정상화라든가 이 물질적으로 풍요화가 되어 근대화가 되면은 또 저기 일본에서 북한으로 가면은 뭔가 이게 변화가 되잖아요. 역사라는 게 지구공처럼 동글동글한데 이 복잡한 겁니다. 역사라는 게 이 사람처럼 복잡한 건데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항일이에요. 네, 이천 교수님은 이 강만길, 그다음에 이영희, 그다음 또 누구지 한 사람? 백낙청. 그게 세 사람 중에서 예.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강만길 강만길이 가장 책임 크다 이 말씀이죠? 더 크죠. 역사학자들의 역사학을 통해서 역사 교육 그리고 국민들에게 과거에 이 건국전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건국사는 대한민국 건국은 잘못되었다. 그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나라는 우리가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정통성이 친일파 청산이 김일성 세운 북한보다도 친일파 청산이 덜 됐으니까 정통성이 북한에 더 있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북한의 초대 내각은 100% 친일파던데. 글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히네. 남북한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지 전혀. 비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비교 사학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아니 세상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북한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그냥 그래서 이 강만일 교수가 그 나중에는 북한 사람하고 학자들하고 만났어요. 미팅을 했는데 제일 요구한 게 뭐냐면 북한이 친일파 청산인 거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있어야 주지. 있어야 주지. 있어도 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못 얻었어요, 그거를. 네. 자, 오늘 이주천 교수님 말씀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영이나 아니면은 누구죠? 백낙청.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죠. 자,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